자, 이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죠? 요약하면 뭔데? 이 페이지 요약하면 송주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늘 배울 거에 가장 연관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랑 우리가 근데 학교에서 제 수학 잘해 그 뭘로 판단해 너희가? 시험 점수로 판단하잖아. 그럼 결국은 수학 잘하는 애 뭐 잘해야 되는데? 시험 잘 쳐야지. 시험 잘 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너희가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서술형 보면 항상 틀리는 이유를 체크해 보면 뭐 단위 안 적거나 몇 시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12 이렇게 적거나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3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부등식을 풀었는데 4.2가 나왔어. 그럼 4개 해야 되는데 너희 4.2 이렇게 적거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지금 들었을 때는 뭐 그딴 걸 틀리냐 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한 사람들이 좀 있죠. 네. 수많은 표본들을 본 결과 한 명씩은 꼭 하더라고. 단위 말 안 하면 틀리고, 센티미터라고 물어봤을 때 센티미터 대답해야 되고, 넓이 물으면 제곱 센티미터 해야 되고, 맞지? 그런 것들 당연히 넣는 것들 해야 돼. 그리고 무슨 답을 물어봤을 때 문제에는 안 적힐 수 있어요. 그냥 몇 개냐고 물어봤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4.2개라는 게 없다는 걸 알잖아. 4.2개는 없잖아. 보통 4개, 5개 이런 게 있잖아. 그건 상식적인 부분이잖아, 맞지? 그런 상식적인 부분을 반영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런 것들 하셔야 되고. 자, 3페이지부터 갑시다. 혹시 이런 얘기 학교에 쌤들이 안 해줬어? 그 서술형 적을 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한 학교 없어? 동도도 안 해줬어? 아, 그냥 적는 칸 정도에 대한 얘기만 있었어? 대류는 그런 거 없어? 기억이 안 나. 그치, 뭐든 기억이 나겠니. 경신은 그런 말 없었어? 서술형 어떤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안 들은 거지? 뭐라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알려준 대로 하면 된다고? 그게 뭔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 안 해줬잖아, 맞지? 서술형은 크게 일단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혹시 국어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1, 2, 3, 4번 이렇게 네 개 있거든, 채점 기준이.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게 얘는 어디서 들고 왔냐? 이제 너희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내면 교육청에서 컨펌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청이 그 기준 같은 걸 넣어야 돼 원래. 근데 그때 낼 때 그 기준이 있단 말이야. 어떤 기준에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한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면 대구 교육청이 있을 거란 말이지. 너희 학교를 컨트롤하는. 거기서 이렇게 문제 내라. 그런 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거를 토대로 만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무조건 점수를 다 받을 수밖에 없고, 너희가 봤을 때 답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 풀고 나면 답이 맞으면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조금 뭐가 부족하거나 했을 때 충분히 깔 수 있다. 10점 만점에 답만 맞아. 그럼 2점이야. 나머지 8점은 네 풀이라고. 그럼 최대 8점까지 깔 수 있단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육과정에 안 맞는 거 적거나 선행한 내용 적거나 다 까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시고. 자, 첫 번째, 해결 전략의 적절성. 혹시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 다들 국어 학원도 많이 다니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공식 잘 썼냐 이 말이야. 약수 개수 구할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잖아, 맞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수 곱하기 지수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공식들 잘 썼냐? 아니면 넓이 구하는 문제에서 넓이 공식 잘 썼냐?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결국은 해결 전략이라는 게 그냥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론은 그냥 공식 잘 썼냐? 이 말이거든요. 그냥 거의 공식이야. 너희한테 뭐 다른 거 물어볼 게 없잖아. 아니면 개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뭐야? 풀이 과정의 논리성. 두 번째가 논리가 뭔데?
설명하고 논리가 뭐야? 쉽게 말해서 논리가 뭔데? 그 말이 되는 게 무슨 말인데? 풀이에서 뭐 말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 이유. 니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너희가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약수의 개수를 구해. 어떤 수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갑자기 너가 64의 약수의 개수를 뭐 이렇게 적었어. 7개다. 이렇게 적었을 때 이유가 없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맞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야. 다 아는 내용이고 교과서에서 배운 공식이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6 플러스 1에서 7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안 적으면 틀린다고. 서술형은 네가 왜 이렇게 풀어질 다 적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 논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 누가 소리 냈어. 논리는 결국은 뭐냐면 인과관계. 뭔 말인지 알지? 인과관계가 뭐야, 수정? 인과관계 뜻이 뭐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관계. 즉 이유가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고. 밑에 있는 예시들은 왜 적혀 있냐면 이걸 다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이 책을 이렇게 만든 목적은 너희가 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서술형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펼쳐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다 상세히 적은 거거든요. 참고하시고. 세 번째가 뭐야? 표현이 정확하냐? 몇 시냐고 물어봤으면 몇 시라고 대답해야 되고, 문제 조건은 시간을 알려줬는데 답은 몇 분이냐고 물어보면 시간을 분으로 변환해야 되고, 넓이를 물어봤으면 넓이 단위 써야 되고, 맞지?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써야 되고, 맞지? 부등호면 부등호 잘 쓰셔야 되고, 맞죠? 강준영 씨. 네, 그렇죠?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만 연습하면 될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거든. 뭘까? 니들 수학 문제 풀이 보면 개판 나잖아 맨날. 뭐가 제일 부족할까? 글씨도 묻지. 글씨도 문제인데 너는 글씨가 문제지. 근데 글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식 적을 때 예를 들어 뭐 어떤 식을 적었어. 뭐 3x 플러스 2는 뭐 이렇게 해서 뭐 2분의 3x 플러스 2는 이렇게 계속 는 적잖아. 근데 결론은 는을 적을 거면 이 처음의 값과 이 는으로 끝까지 이어진 마지막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희 다를 때도 이대로 쭉 적잖아. 예를 들어 뭐 1000x가 뭐 10이다 이러면서 얘를 또 그대로 적고 100x는 1 이렇게 적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당연히 많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 얘랑 다르잖아. 이런 것들 는 적으면 는 남발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러면 식을 적을 때 너희가 약분하거나 이럴 때마다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냐, 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너희가 4x 플러스 2가 뭐 10이다 이걸 적었으면 차라리 이렇게 적어. 2x 플러스 1이 뭐 6이다 이렇게 해서 2x가 5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해서 x가 2분의 5다.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이걸 표시하라고. 이게 훨씬 나아. 이건 애초에 대학에서도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애매한.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이렇게만 해놔도 적어도 매긴 사람 너희가 이거 양변을 2로 나눴네. 굳이 너희가 이거 양변을 2로 나누면 안 적어도 된다고. 이 정도만 표현해서 나누는 걸 알아. 얘가 이렇게 변환되는 식인 걸 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굳이 한국말로 길게 적을 필요 없다고. 서술형 풀이 답안 보면 한국말로 무슨 거의 뭐 소설 써놓은 애들 있거든. 진짜 길게 쓴 애들이 있어. 너희뿐만이 아니라 어제 2학년 수업했는데 2학년에 한 명은 그 어제 저 모의고사 쳤는데 한 페이지를 꽉 채워놨거든 한글로. 그렇게 푼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안 적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적는 것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론이 맞냐? 이 말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야? 여기 예시본 방금 내가 했던 말 있잖아. 바구니 몇 개 필요한데 했는데 4.2개가 나왔어 답이. 4.2개 적으면 안 되잖아. 바구니 4.2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답을 적으셔야 돼요. 이 길이 구하는 거에서 음수 나왔어.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는데 답이 두 개 나왔어. 음수랑 양수 나왔어. 그럼 당연히 양수 값이지. 음수의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치, 그런 것들.
너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답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총 요약해서 이제 5페이지에 있는 말이 있죠. 그 서술형의 핵심 4원칙. 그래서 전략, 논리, 표현, 타당. 전략은 그래서 아까 말했을 때 공식 잘 썼냐. 논리는 왜, 이유가 뭔데. 표현은 그래서 정확하냐, 단위가. 타당은 답이 맞냐, 조건이 결국 맞냐. 현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에 말이 되냐라는 말을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충분히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답이면 돼. 사실 서술형이라는 게 뭐 조금 막연하고 너희는 첫 시험 아닌가? 맞지? 너희 살면서 서술형 처음 치지 않아? 초등학교 시험은 시험도 아니잖아. 맞지? 초등학교에 서술형 있어 근데? 없잖아. 너희 그 객관식 시험 같은 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조만조만한 거 맞지? 쉽게 말해서 너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서 엄마 아빠가 질문을 너희가 한 얘기를 듣자마자 아무 질문 없이 그걸 이해했다? 그럼 잘 적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 아빠한테 그대로 보여줘. 너희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어서 너희가 서술형 적은 걸 그대로 엄마 아빠한테 보여줬는데 엄마 아빠가 아 이해했다 나오면 잘 적은 거라고. 그렇게 연습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질문을 해. 그러면 이제 너희 서술형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답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해설지를, 논리가 충분한 해설지를 만드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2번 문제로 보는 채점 기준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봐. 단원 체크하고 문행 보고 학생 답안 보고 피드백까지 봐봐. 뭘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체크해봐. 얼추 다 봤나? 문제가 뭐야? 단원은 1차 방정식이고 사실 너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너희 시험 범위 너희 기말고사 범위긴 한데 예시로서 쓸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제 1-1은 다 배웠잖아. 미리 너희 다. 아니야? 대부분 다 했지 않아? 뭘 안 해? 니는 예수까지 했으면서. 자 문제. 지수네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 3km래. 지수는 시속 4km로 걷고 형은 지수가 출발한 지 15분 후에 시속 6km로 자전거 타고 갔대. 그러니까 결국 몇 분 뒤에 지수 만나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학생 답안을 봐봐. 형의 속력이 6km/h고 지수의 속력은 4km/h니까 속력의 차이는 2km/h다. 이거까지 괜찮아. 아주 잘 적었어. 근데 밑에 지수가 15분 먼저 갔으므로 4 곱하기 15가 60이고 60 나누기 2가 32이므로 정답은 30분 후이다.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혹시 이해되는 사람 이 말? 이 풀이가 이해된다. 말이 안 되지 않아? 왜 갑자기 분에다가 4를 곱하는지도 모르겠고 시속인데 분에다 시속을 곱했잖아. 근데 그거를 차이 나는 시속으로 또 나눠. 애초에 분단이랑 시단이랑은 합쳐지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분 단위로 계산할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분 단위로 가셔야 되고 시간 단위로 끊을 거면 분 단위를 시간 단위로 변환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애초에 단위가 달라. 오케이? 그래서 문제 피드백이 뭐라고 적혀있어? 문제 핵심 상황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이동 거리가 같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걸 보면 너희가 굳이 이걸 한국말로 적지 않아도 머릿속에서는 이거 문제 풀 때 이동거리 같다는 식이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언급해주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적혀 단위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게 노락됐잖아. 맞지? 분이면 분, 시간이면 시간. 그러니까 사실 너희한테 문제 난이도를 올리지 않고 너희 오답을 제일 유발할 수 있는 게 문제에서 모든 조건을 다 섞어버려. 예를 들어 지수한테는 시속을 주고 형한테는 분속을 줘. 그리고 단위는 또 미터를 줘. 차이값도 킬로미터로 바뀌어. 계속 바꿔 그거를.
그걸 계속 바꾸면 너 입장에선 다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 맞지? 아 괜찮아, 신경 쓰지. 이상한 아저씨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피드백. 무튼 그리고 두 번째, 풀이 과정의 논리성. 수치를 계산할 때 단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 연산. 봐봐. 단위에 대한 고려면 15라는 게 뭐야? 분속이잖아.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분속인데 분에 대한 해당인데 4는 시속이잖아. 분과 시가 섞였단 말이야. 애초에 그게 잘못됐죠? 그리고 표현의 정확성. 가장 결정적으로 이 단원이 뭐야? 너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단원에 맞는 풀이를 써야 되거든. 객관식이야. 너희가 뭐 뭘 쓰든 아무도 몰라. 너희가 뭐 나중에 2차식이 나와도 뭘 나왔을 때 뭐 미분까지 하는데 미분을 때리든 아무도 모르잖아. 미분을 쓰든 뭐 적분을 하든 아니면 너희가 뭐 외분을 쓰든 내분을 쓰든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객관식은. 근데 서술형은 그 풀이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서술형의 중요한 게 뭐야? 해결 전략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 범위랑 맞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자식을 안 배웠어. 그럼 너희 문자식을 안 배워서 미지수를 그렇게 제대로 잡으면 안 돼. 근데 문제를 풀 때 그 배우기 전에 보면 서술형을 쳤는데 문자를 막 잡았어. 뒷부분처럼. 아니면 1차 방정식을 세웠어. 그럼 맞아 틀려. 맞을까 틀릴까? 광준이 형 맞아 틀려. 왜 틀려? 왜 모르는데? 안 배웠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학교에서 판단하는 채점 기준은 그 학교에서 항상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단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공교육에는 선행이라는 게 없어. 학교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뒤에 한번 볼래? 뒤에 19페이지 한번 펴봐. 19페이지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 채점 기준표 옆에 루브릭. 이 루브릭이 어떻게 보면 너희 채점 기준을 해놓은 건데 이게 모든 시험에 있거든. 너희 서술형에서 무조건 이걸 만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모르지. 너희는 본 적 없을 거야. 왜냐하면 교사들이 무조건 시험 문제를 낼 때 서술형 채점을 할 때 이 루브릭을 만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규정상 무조건 만들어. 이걸 기준으로 채점해야 된다고. 왜냐? 같은 선생님이 같은 시험지를 안 매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매겼을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해설로만 돼 있어. 해설로만 돼 있으면 매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 루브릭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단어나 내용만 포함이 되면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 이런 걸 너희 기준으로 너희를 채점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해설을 굳이 상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밑에 핵심 개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문제 풀고 끝내지 말고 이 기준표를 보면서 너희가 어떤 게 부족한지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오늘 치는 그 모의고사 1회에도 뒤에 해설지에 루브릭이 다 달려있어요. 2회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고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써서 만든단 말이에요. 너희 평가를. 근데 이 기준에 있는 내용은 보면 결론은 다 교과 내용밖에 없다고. 너희 시험 범위 내용밖에 없다고. 그걸 참고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서 6페이지. 네. 서술형 문제에서 범위를 알려줄 거 아니야. 서술형 문제 범위대로 적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사실 학교 선생님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그래도 배운 데까지 여기니까 이거 써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너희처럼 학교 시험 중간에 중간고사에 서술이 나올 때는 그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적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이후 내용으로 적어도 맞다 해줄 수도 있어. 그 선생님의 재량이야 그거는. 근데 적었다고 까이는 거 너희가 반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깔 수 있는데 안 깔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선생님 마음이야. 선생님 기분이 좋아. 매길 때 안 까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 너희가 성적이 다들 별로야. 시험이 어려워서 많이 못 쳤어. 그럼 세대한 점수를 고르게 줘야 되니까 좀 적당히 잘하는 애들한테 점수를 잘 주는 게 분포가 깔끔하겠지. 그럴 거면 막 줄 거고. 근데 너무 100점이 많아. 작년 뭐 경신 대륜처럼 작년 경신처럼 뭐 거의 뭐 100점 100명씩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해서 까야지 어떻게든 까야지. 그러니까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너희의 점수는 항상 동일하게 나오려면 너희가 그거랑 상관없는 답을 적어야 된단 말이죠. 모범 답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 시속이니까 시간 단위로 바꿨잖아.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고. 단위. 보면 표현의 정확. 이 여기 이제 핵심이 풀이에서 이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속이 나왔으면 모든 거를 시속으로 시간 단위로. 근데 왜 시간 단위로 통일했을까? 왜 시간 단위로 통일했을까? 이유가 있지. 분속으로 해도 돼. 근데 이 문제에서 시속으로 하는 게 편해. 왜일까?
애들 속도를 시속으로 줬잖아, 맞지? 시간 단위로 끄는 게 좋다니까. 분속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식이 불편해. 60으로 다 나눠야 되지 않아? 맞지? 킬로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에 2km, 4km면 분을 나누면 다 나눠야 되잖아, 맞지? 또 미터로 바꾸려면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에 대한 내용이죠. 이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 풀이를 적을 때 있어서 핵심은 항상 계산이 적은 방향으로 가셔야 돼, 무조건. 나랑 수업을 했던 사람들은 뭐 대수나 이런 거 풀 때 들었을 텐데 항상 삼각형 계산할 때 나는 최대한 낮추잖아. 기억 안 나? 금시초문이야? 삼각형 같은 거 계산할 때 삼각형의 성질이 뭐야? 닮은 비율이 똑같으면 크기가 삼각 크기일 때도 똑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잖아. 그 이용해가지고 줄인 다음에 계산해서 다시 늘리는 걸 했었잖아. 근데 딱 강준이 형은 시험 끝나고 와야 돼. 아무튼 그런 해결 전략에 있어서 핵심은 이거라고.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2페이지에 적힌 내용과 또 동일해. 결국 뭐야? 결국은 시험 문제 잘 풀어야 된다고.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고. 서술형도 그렇잖아.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은 서술형만 칠 건데 결국 너희 학교 시험과 객관식 섞여 있잖아.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지 나눠줘 처음에 1분 동안 뭐 파본 검사라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씩 그 학교에서 시험지는 그 갱지라고 재활용 종이란 말이야. 그 종이 썼던 남은 거 그 다시 재활용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그게 잘 찌그러지고 뭉개져, 인쇄 배열 이런 게. 그거 체크하러 1분 정도 준단 말이야. 그럼 너희 1분 동안 뭐냐면 오 문제, 오 맞네, 오 어렵겠다, 그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시험지를 보면 몇 문제인지 체크하고 객관식이 몇 개, 주관식이 몇 개 체크를 해. 예를 들어 객관식 12개, 주관식 5개다. 우리 학교 시험 몇 분이야? 45분 동안 치잖아. 한 3분 정도는 여유를 남겨두고 한 42분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식을 한 25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그 1분 동안 객관식 25분 안에 풀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서술형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너희가 11문제 풀었는데 너희가 커트 끊어놓은 시간이 딱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객관식 12개인데 11문제 푸는데 너희가 25분 잡았는데 25분이 딱 됐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바로 넘어가야 돼. 그거에서 너희가 한 5분만 더 쓸까 타협하는 순간 조져요. 진짜 조져요. 근데 이게 서술형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이런 전략은 국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국어는 뭐야? 너희 배우면 문학, 비문학 배우잖아. 맞지? 비문학을 먼저 푸는 애가 있고 문학을 먼저 푸는 애가 있단 말이야. 뭐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 모의고사 시작한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럼 비문학, 문학 뭐부터 해야 돼? 사람마다 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얘기하지 않아? 뭐 문학을 대충 몇 분 안에 끊어라. 비문학을 아니면 잘하는 애 몇 분까지 끊어라.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 게 없으면 풀다 보면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시험 때 끝나고 나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제일 별로인 소리야.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는 없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못 풀었다는 대답이 나오는 게 맞아. 시간 부족한 거는 그거는 그냥 네가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라는 얘기고, 그냥 내가 몰라서 못 풀었다는 게 차라리 맞는 대답이야. 그랬으면 잘한 거야.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 말은 다음에 또 쳤을 때 또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너희가 시험 칠 때 객관식만 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서술형만 치는 것도 아니잖아, 맞지? 그 시간이 온전히 그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사이에서 해야 된다고. 아무튼 그렇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을 줄여야 된다고. 안 그래도 적을 게 많은데 다 한글로 적고 있을래? 뭐 어쩌고 저쩌고 2로 나누었고 그러니까 뭐가 되었고 필요 없다고. 그냥 깔끔하게 적으면 된다고. 이렇게 적어서 해놓으면 다 이해된다고. 그래서 이 모험 답안은 분을 다 시간 단위로 바꾸고, 그래서 방정식 단원이니까 단원에 맞게 이 범위에 맞게 식 세팅했을 거고, 그래서 값을 매긴 거고, 맞지? 사실 여기부터 방정식 풀기 부분 보면 내가 뭐 화살표 안 해놨잖아.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 이 정도만 해놔도 돼. 이 정도만 깔끔하게 적어놔도 맞다고.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겠지. 어느 정도 서술형 너희 답안지 칸을 보고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 이 정도 풀이 나오니까 이 정도 글씨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적어야 되겠다. 옆으로 그냥 가로로 줄 기어서 적지 말라고. 이거는 국어 서술형이 아니야. 알겠지? 7페이지. 해결 전략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왜 중요한데? 왜 중요해? 준영아, 왜 중요할까? 해결 전략이 왜 중요할까? 서술형이 중요한 게 뭔데? 그래서 뭘 보려고 내는 건데 서술형이?
니들 생각 흐름, 이 문제 풀 때 무슨 생각했냐고, 제대로 생각해서 풀었는지, 말했잖아. 너희가 선행을 했던 내용으로 푼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푼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이해했는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건들을 잘 썼는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밑에 있는 코멘트는 이제 그냥 이 서술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하냐라는 내용을 좀 얘기해 주려고 적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넘깁시다. 혹시 평소에 주말 일요일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 이 시간에 학원 있는 사람, 학원 있어? 보통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 주말에 6시 반에 일어나? 이거 내 따라 아니야? 6시 반에 일어났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 폰 보려고 일부러 시간 할애한 거야? 일찍 일어나면 폰 보게 해줘? 아, 비는 시간을 노렸구만. 자, 8페이지 서술형의 전략. 수학 서술형 만점을 위한 4단계 전략.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구조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풀이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야. 1단계가 뭐야? 문제와 조건의 키워드 파악하기.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데? 이 두 번째, 풀이의 설계도 그리기. 세 번째, 수학적 언어로 적어내기. 네 번째, 함정 조건 있는지. 함정 조건 뭐 어떤 거냐면 개수, 이런 거 부등식에서 아까 말했듯이 소수점 다시 떨어지는 거 무시하는 거. 그리고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하셔야 돼요. 자, 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단계, 발문 조건의 키워드 파악. 발문이 뭐야? 송지원, 발문이 뭐야? 발문이 뭔데? 발문이 뭐야, 도장우? 그러니까 문제 조건, 문제란 뜻이야. 문제 조건의 키워드.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가 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행동에 보면 문제를 읽으며 주어진 수치, 범위, 제한 조건에 밑줄을 칩니다. 글로 되어 있는 조건의 경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화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인트, 문제에서 풀이 과정을 상세히 쓰시오, 논술을 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거 물어보는지를 체크하라는 거거든요. 일단 밑에 있는 예시 그 글들을 한번 봐봐. 이거 풀라는 건 아니거든. 그게 어떤 말인지 한번 봐봐. 자, 뭐 할 거냐면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거 뭐 500을 소인수분해하여 A의 m제곱, B의 n제곱 꼴로 나타내시오. 뭐 500을 뭐 소인수분해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고, 중요한 게 뭐야? 단 A, B는 소수이고 M에는 자연수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게 문제 조건에 나왔어. 그러면 너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500은 뭐 당연히 숫자니까 불 거고, 자, 뭐 하라는지 한번 체크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소수. 그 다음에 자연수인 거. 자, 이거를 서술형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앞으로 시험을 계속 칠 거고 수능까지 치러 갈 거 아니야? 수능 칠 거잖아, 맞지? 왜 안 칠라고? 수시로 가. 수능 안 치면 제일 좋겠죠? 아무튼 이 소수라는 거를, 나는 근데 너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나는 근데 문제 풀면 항상 되게 긴 문제들이 많거든. 그런 거 있어. 되게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요약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적냐면 소인수분해 그냥 한 거니까 놔둬. 얘는 당연한 거니까 이 문제 범위니까 아는 거고, 소수 같은 경우는 나는 보통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냐면 문제식에다가 밑에다가 이게 화살표쳐서 A, B는 이렇게 적거든. 이거 너희는 이렇게 안 해도 돼. P 약간 필기체처럼 P 적은 거야. 그냥 P 적으면 문자랑 헷갈릴까 봐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거든. 왜 P냐? 소수가 사실 영어로 프라임 넘버여가지고 P가 약자예요. 수학 기호 쓸 때. 이건 내 습관인 거고. 그러니까 너희만의 언어가 있으면 좋다. 그냥 소수로 적어도 돼.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적겠지. MN이 이렇게 적어. 이거 나만의 언어라고.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N이거든요. 대문자 N인데 이게 그냥 자연수가 내추럴 넘버라서 N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제 대학에서 했을 때 혼자
했던 습관들이고 이렇게 너희가 따라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것처럼 너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를 짧게 요약하면 돼. 뭐 자를 적든 뭐 아니면 자연수를 다 적든 너희만의 언어로 적으면 되는 거고. 사람마다 각자 적는 게 다를 거냐, 맞지? 너희 과학 시간에 상현달, 하현달 이런 거 배웠어? 아직 안 배웠지? 그 뭐 6학년 때 배워? 너희 상현달, 하현달 어떻게 외우지? 어떻게 외워? 어떻게 뭐 외운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상현달이 오른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뭐. 나는 이게 윗상자 아래 하자로 외웠거든. 얘는 오른쪽인데 얘를 뒤집으면 얘는 왼쪽이거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차이로 외웠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혼자 이상하게 외웠다고. 그러니까 굳이 맞는 방법이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 좋은 방법이 너희만의 그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두 번째,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인수가 3개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 여기서 뭘 동그라미 칠까? 뭐 체크해야 될까? 100도 좋지만 100보다는 100은 어차피 너희가 숫자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장에서 헷갈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이거를 체크해 놓는 게 좋겠죠. 이하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3개 체크해 놓고 이 3개보다는 그냥 소인수 3개를 체크하는 게 없거든. 소인수 3개 이거를 밑줄 치든지 그리고 자연수 그치? 자연수고 네, 큰 거 이 정도 뭐 가장 큰을 해도 되고 이 정도를 뭐 그냥 뭐 굳이 조잡하게 다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 그냥 너희가 문제 풀 때 일시적으로 체크를 한 번씩 하라고. 자, 세 번째 건 뭐야? 가능한 AB의 모든 값을 모두 구하고 1차식 BX 플러스 A의 모든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그게 뭐야? 그 다음 중요한 게 뭔데? 여기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모두. 그리고 뭐야? 모두. 다음은 1차식. 그 다음에 합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크리티컬은 뭘까? 이 문제 너희 있을 때 얘기했었나? 너희 있을 때 얘기했지 맞지? 이거는 정규반 애들 얘기하다가 너무 좋은 예시 같아서 내가 집어넣었거든 교재 만들 때. 이 문제의 가장 엄청난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이 문제가 킥이었거든. 이 문제. 이 문제에서 나온 게 뭐야? 이 1차식이 뭐라고 적혀 있었어? bx 플러스 a라고 돼 있잖아. 그럼 1차식이라는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여기서 범위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치? 이거. 이 한국어 하나 때 이 1차식이라는 내용 하나 때문에 b는 0이 될 수 없다는 조건이 숨어 있다고. 이런 거. 이런 게 너희가 서술형에서 알gebra 그냥 봤을 때 지나치기 되게 좋은 조건들이거든. 이거 하나만으로서 제한이 된 거야. 얘는 1차 이하가 될 수 없어. 얘는 1차보다 작아질 수 없다. 얘는 상수가 될 수 없다고. 1차식 적어준 순간부터. 그냥 식이라고 줬어야 돼. 만약에 b가 0이 될 거면. 뭔 말인지 알겠지?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의 차가 10이다. 뭘까? 여기서 적을 건 뭘까? 절대값이 같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냥 뭐 부호 반대. 사실 얘는 거의 이 앞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다 체크해놓고 차가 10이다. 차에 체크해놓으면 되고 맞지? 두 수를 구하는 건지 뭘 구하는 건지 정도 체크해놓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문제에 다 동그라미 치고 뭐 체크할 필요 없고 너희가 너희만의 그걸 해놓으면 된다고. 뭐 밑줄을 치든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든. 너희 국어 시간 그 비문학 할 때 배우지 않아? 뭐 문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하는 거 배우지 않아? 뭐 서로 문학에서 적대되는 관계일 때 뭐 동그라미 세모하거나 비문학에서 뭐 많이 나오는 논증이 누가 더 칸트는 이렇게 말했으면 밑에 딴 애는 누가 이렇게 말했으면 둘이가 반대되는 논증이면 동그라미 세모로 체크하잖아 맞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2단계 다음 풀이의 설계도 그리기. 뭔데 이게? 이거는 사실 뭔가 시험장에서 너희가 글로 쓰기에는 사실 조금 과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여유가 되면 해놓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 좀 쉬운 문제들은 할 필요 없고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 뭐가 그렇게 오늘 뭐 일요일 아침에 하니까 막 신나 죽겠지? 다르지? 당연하지. 니들이랑 있을 때처럼 할 수는 없잖아. 오늘 좀 착하다고? 당연히 너희가 오늘 착하게 하고 있잖아. 너희 평소처럼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풀이의 설계도 그리기.
자, 답안지 쓰기 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지. 야, 우리 첫날엔 이랬어. 우리 돈 얘기해가지고. 자, 풀이의 설계도 그리는 거 뭐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세팅을 하는 거거든. 첫 번째, 세 자연수 뭐 어쩌고 저쩌고의 최소 공배 360이래. 뭐야? 뭐부터 해야 돼? 그치, 소인수분해부터 해야지. 소인수분해를 해서 뭘 소인수분해야 돼? 360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각각 나눴을 때 어떤 값을 공통 가질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들 그냥 적는 거야. 그냥 처음에 1 해서 360 이렇게 이 정도만 적는 거지. 소인수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제 분해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한국어로 너희 시험지에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머릿속에 이거를 가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풀 때 보면 이제 애들 문제 푸는 거 보면 너희는 보통 문제 보자마자 바로 연필부터 되거든요. 일단 뭐부터 적어. 일단 뭐라도 적으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적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죠. 중간에 멈췄다가 생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 푸는 속도가 느린 거고 수학을 잘 안 느는 거예요. 수학 문제라는 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다 풀고 적으면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는 적으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미 본 순간부터 풀이가 다 들어와야 되고 대충. 그리고 그걸 적으면서 그 과정이 증명하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너희는 적으면서 풀잖아. 그러니까 문제라고 강준이 형. 아, 준이 형 행복해 보여가지고. 아무튼 자, 두 번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9다. 최대 공약수가 9다. A와 B의 최소 공배수 135다. 그럼 처음에 뭐 해야 돼 이거는? 처음에 뭘 해야 돼? A와 B를 각각 뭐로 나타내야 돼? A를 9K, B를 9L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얘들이 소인수인 거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할 게 뭐야? 그 다음에 뭐 135를 소인수분하겠다. 이 다음에 135 분해 하고 분배해야 되겠지. 뭘 분배해야 돼? 이 135가 9 곱하기 15잖아. 그럼 이 15를 분해했을 때 얘가 3 곱하기 5일 거니까 이걸 분배했을 때 얘들이 서로 소이니까 3, 5를 어떻게 각각 분배할지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 이까지 한 다음에 손으로 적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번째, 어떤 유리수 네모에서 뭐 더해야 할 것을 잘못 뺐더니 뭐가 됐다. 그러면 일단 더해야 된대. 더해야 할 것을 뺐대. 그럼 무슨 말이야? 세 번째. 뺀 거 먼저 적고 잘못된 거 먼저 적고 뺀 거를 다시 더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뺀식 적고 원상복귀 시켜서 원식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 할 거. 네 번째 거 뭐야? 수직선에 가까운 정수잖아. 그럼 이건 정수 체크한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얘는 뭐부터 해야 돼요? 주어진 분수에서 뭘 찾으라 그랬어? 이 범위에서 정수 찾으라 그랬죠. 얘를 정수화 시켜야 되잖아. 맞지? 4분의 9를 정수화 시키면 대략적으로 얘가 2점 뭐뭐뭐 나오잖아. 2점 뭐 이 정도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정수 단위에서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들. 세 번째. 조금 양이 많네. 수학적 언어로 정교하게 기술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뭐이므로 뭐이다. 이거는 말로 조금 할게요. 첫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자연수 n의 합을 구하시오. n의 모든 약수의 합은 n 플러스 1이다. 모든 약수의 합이 어떤 n의 약수의 합이 n 플러스 1인 건 뭐야? 소수밖에 없어요. 이거 소수의 정의 중 하나예요.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소수의 정의인 거 아는 거. 전략으로 떠올리고 일단 자연수 체크했어. 1단계로 자연수 체크했고 합 구하고 합이 이거래. 그다음 설계도 n의 모든 약수의 합은 n 플러스 1이다. n이 소수네. 체크했으면 이제 어떻게 적을지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냥 2단계에서 그냥 한국말 잘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뒀고 얘들이 서로 소임으로 130을 분해했을 때 9 곱하기 15에서 15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3 곱하기 5가 되고 이때 각각 K와 L은 3과 5가 된다. 이때 뭐 어떤 게 크니까 뭐 A가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2단계에서 그냥 말 적어준다고 예쁘게.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두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하여 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 문제도 되게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다. 2번도 똑같아. 너희가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최대 공약수가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항상. 최소 공배수의 약수잖아.
이 식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식이야. 지금까지 기출들 분석해보면 서술형이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이거거든요. 최대 공약수가 최소 공배수에 들어간다. 이것만 써도 하나의 문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뭐 3번 2분의 n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3분의 n이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되는 거. 이것도 식 변환해야 되겠지. 제곱이면 k제곱, 세제곱이면 l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에 답을 쓴 후 이제 범위. 자, 이것만 하고 쉽게. 쉬운 시간 있어야지. 왜? 안 줬으면 좋겠어? 자, 1번 조건에서 뭐 체크해야 돼?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거 뭔데? 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뭔데? 몇 초냐고. 몇 초 동그라미 끝. 몇 초인지 체크하는 거. 두 번째 뭐 봐야 돼? 개수, 벽돌 개수. 정수도 아니겠지. 벽돌이 0.2개 이렇게 못하잖아. 0.5개 이렇게 못하잖아. 3번 뭐야? 시간이지. 맞지? 분인데 시간이야. 맞지? 근데 이때는 시를 말한 게 아니라 시간이니까 분도 포함되는 거니까 분으로 대답하면 돼. 맞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이 문제 더 중요하고 시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 최소 시간이니까 뭐야?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잖아. 모노레일이 다시 내려올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끝인 거야.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4번 며칠 후니까 며칠 후라고 적어야 돼. 6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적용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시험도 칠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